아니, 너가 그때 걔라고? 우리가 너무 미안했어. 여기 베트남에서 왕따를 당하던 소녀가 고향으로 돌아가 환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잉입니다. 지금은 아예 상상치도 못할 일이지만 저는 과거 왕따를 당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던 아이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로 하죠. 저는 베트남에서 7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습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언니와 오빠들 손에 자라기도 했죠. 잘 살던 집이 아니라서 먹을 것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음식들은 꿈도 못 꾸었고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너무 행복했었죠. 그런데 저희 집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제가 9살 무렵의 일이지만 정말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던 저희 아빠가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같은 배에 타고 계신 동료분들까지 총 7분 정도가 실종되셨죠. 물론 지금까지 소식이 없으니 믿기 싫지만 당연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더욱 살기 힘들어졌어요. 저희 엄마는 도저히 살기 어려우신지 그때보다 더욱 나쁜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15살 무렵이던 언니와 오빠까지 모두 멀리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6살이던 동생은 더욱 힘들어졌죠. 저는 간신히 학교를 다녔는데 옷도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말라있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심하게 놀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중에 꼭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고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잠시 일을 하던 곳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한국에서 베트남 여성들을 원하고 있고 그곳에 시집을 가면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요. 심지어 저희 집안에도 큰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선진국이었고 여러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나라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아도 제가 꿈꾸던 그런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베트남은 비포장도로도 많고 정리되지 않은 느낌인데 한국의 모습을 보니 모든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어주는 임대주택의 모습도 보았는데 저희 집보다도 훨씬 좋은 건물에서 거주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심하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화장실도 외부에 있고 벌레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이기만 하더라도 나라에서 좋은 집을 제공해 주잖아요. 저는 한국 국적이 가지고 싶기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국적을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이었고 결혼을 통해서 집안을 일으킨 사례들도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접하니 반드시 한국인과의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은 해야 하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평생 베트남에서 이러한 상태로 살 것이 뻔하잖아요. 저를 데려갈 베트남 부잣집 도련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한국의 사정을 접하고 나니 적당한 사람에게만 시집을 가더라도 베트남 부잣집 이상으로 좋은 조건에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러한 말씀을 드리니 엄마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다가도 제가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다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한국인 남편을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정신없이 여러 절차를 밟았고 한국인 남편 정우 씨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수기 관리직으로 일하던 정우 씨는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나갔고 저도 가끔 일을 돕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굳이 일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베트남에서 하던 고생에 비해서 한국에서 하는 일들은 너무 편했습니다. 우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정말 쾌적한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저는 정말 남편을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참 많지만 모아둔 돈도 베트남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돈이 있었고
오래되었지만 중고차도 가지고 있었죠. 우리만의 자동차가 있다니 그게 말이 되냐요. 베트남은 자동차 가격이 무척 비싸고 오토바이가 많아서 운전하기 어렵다면서. 자기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깨끗한 아파트 생활도 너무 좋았어요. 저를 위한 방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따뜻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꿈에 그리던 일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제 동생과 엄마를 위해서 정우 씨가 용돈을 붙여주시는데 그 액수가 너무 커서 보탬이 많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가족들까지 이사를 갈 수 있었고 좋은 가전제품까지 선물 받게 되어서 그 누구보다 저희 엄마가 기뻐하셨죠. 한국의 물가가 베트남의 물가의 3배 정도 된다던데 베트남에서 3명 이상이 일해야 받을 돈을 정우 씨가 받고 있으니 정말 여유가 넘쳤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너무 잘 만났는데요. 왼쪽 옆집에 사는 저희와 같은 신혼부부는 저를 보면 늘 밝게 인사를 해주시고 오른쪽 옆집에 사는 어르신 부부는 저희에게 가끔 반찬 같은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어에 서툰 모습을 보이자 주민센터에서 한국어 강습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음식도 먹고 만들게 되며 서서히 한국인이 되어갔죠. 남편이 사주는 예쁜 옷도 많이 입어보고 한국의 화장술도 익혀서 얼굴도 꾸미니 처음 한국에 왔었던 초췌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스스로가 보아도 예뻐졌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주민센터의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필리핀 새댁도 저에게 너무 예쁘다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정우 씨가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베트남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고향 마을도 구경하자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해외여행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면서 지금이 다녀오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다고 말을 해주는데 정우 씨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보다도 베트남이라는 단어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우 씨가 저 몰래 만들어준 비상금으로 다녀오자면서 금액을 보여주면서 말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돈이면 가족들에게 많은 용돈도 줄 수 있고 필요한 생필품도 충분히 전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베트남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전달하니 당연히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우 씨가 좋아하는 음식과 선물에 대해서 마구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이사간 집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크고 훌륭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의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덕분에 동생도 공부를 잘 하게 되어서 대학교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고향에 갈 생각에 마음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예전에 저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던 그 녀석들의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이번 기회에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녀석들을 한 방 먹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향 사람들을 위한 선물도 조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화장품이죠. 지금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화장품이 무척이나 인기 있다고 하는데 그걸 선물해준다면 과거의 잘못을 미안해할 것이기도 하고 예뻐진 저를 무척이나 부러워하면서 과거의 실수들을 반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반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향의 사람들이니 약소한 선물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서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베트남에 처음으로 가보았는데 이곳이 정말 내가 살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사용하는 베트남어도 무언가 어색한 것 같고요. 저희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까지 사통팔달 잘 되어 있는 한국의 편리한 교통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정말 몇 년이나 살았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웃기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괜찮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지내는 가족들을 보니 제가 다 뿌듯했죠. 동생도 멀끔해진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을 그때 갑자기 저의 집 대문 앞에 쭈뼛쭈뼛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를 그렇게나 놀리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친구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 알고 제가 돌아온 날에 찾아왔는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얼른 들어오라면서 손을 흔드시는데 그것도 참 새로운 광경이었고요. 저는 그 내막을 듣게 되고 정말 웃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엄마들이 저희 엄마가 갑자기 잘 살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 엄마를 찾아와서 그 방법 좀 알려달라고 계속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들도 한국에 시집을 보내고 싶다면서 저희 집에서 간간히 집안일을 돕게 했다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하도 그 난리를 쳐서 딸인 제가 오는 날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철이 없었다며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도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훨씬 잘 살게 되었으니 쿨하게 사과를 받아주었죠.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보며 예쁘다고 그 비법도 알고 싶다면서 궁금하다는 말을 꺼내는데 제가 준비한 화장품을 꺼내주며 그걸 발라보라고 말을 했죠. 그 친구들은 너무 고맙다면서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이 친구들이 밉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를 놀아준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더라고요. 저를 놀리면서 상처를 주긴 했어도 항상 등하교를 같이 하던 그 추억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정호 씨도 제 친구들이라니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멋진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어서 다들 한국인을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요즘 베트남에서도 K-팝이 인기가 많다고 하며 K-팝 노래도 들려주던데 제가 한국의 길거리나 TV 속 여러 장면에서 듣던 노래라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베트남에서 완전히 여왕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덕분에 평생 가볼 일도 없는 베트남 인류 음식점에서 식사도 해보고 있는 줄도 몰랐던 베트남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살짝 외롭다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고국인 베트남에 와서 며칠간 있어 보니 확실히 무언가 편안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있으니 안정감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을 간 것도 제 인생을 역전시키는 행동이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도 제 인생을 역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시집을 가는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다던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이는 한 명 정도 가지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베트남에서 형제가 많아서 너무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많이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아이 3명은 원하던데 그건 너무 벅찰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이렇게 편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이대로 쭉 사는 것도 너무 좋을 텐데 말이죠.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